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5대 광역시 아파트값 상승인가 하락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지방산업 침체 영향으로 5대 광역시인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만렙에 따르면 5대 광역시 1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간 평균 1.98% 상승해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나눠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지난해 4월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 871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989만원으로 1년 새 무려 13.6%가 뛰면서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도 888만원에서 935만원으로 올라 5.3% 상승했고 대구도 1,095만원에서 1,123만원으로 2.5%가 오르면서 침체기라고 불리는 지방주택시장의 분위기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난해 4월 1,166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에는 1,127만원으로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고소득 계층의 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인 울산도 같은 기간 1,008만원에서 926만원으로 8.5%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경우 1,447만원에서 1,372만원으로 떨어져 1년간 5.18%가 하락했고 대부분의 부산 지역에서도 하락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부산 2부 더 제니스 전용 면적이 10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3월 7억 9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지만 올해 4월에 6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돼 13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데요. 여러분 도표 한번 보실까요? 5대 광역시입니다. 먼저 광주가 2018년 4월에 870만 6천 원에서 2019년 5월에 989만 4천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무려 13.6%가 올랐습니다. 대전은 935만 3천 원으로 5.3%가 인상했고 대구는 1,094만 8천 원에서 1,122만 6천 원으로 2.5%가 상승했습니다. 울산은 925만 8천 원으로 역시 마이너스 8.5%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산도 1,166만 5천 원에서 1,126만 7천 원으로 마이너스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요,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가기관산업 중심의 대도시인 울산도 조선에 이어 자동차 산업마저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 회복 기조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지방주택시장 침체 원인을 인구 정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감소 또는 정체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만렙은 5대 광역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인기 지역의 경우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대구와 대전, 광주의 집값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 지역 간의 주택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왜 대구와 대전과 광주는 집값이 올라가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도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 대전, 대구, 광주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서울 거주민들의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원정 구매가 무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비교해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아직도 대구라든가 광주, 대전에는 저평가된 곳이 많아서 취득하게 되면 언젠가는 상승한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부동산 인포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2018년도에 서울 거주민들이 지방 5대 광역시에 사들인 아파트가 무려 4,850가구로 지난 2017년보다 2017년 4,047가구와 비교해 19.8% 무려 803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84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전은 1,418가구, 광주는 794가구, 대구는 708가구, 울산은 346가구 순이었습니다. 부산과 대전은 지난 2017년도에도 서울 거주민들이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았는데 부산은 1299가구, 대전은 1002가구로 넘었습니다. 이어 대구가 739가구, 광주가 734가구, 울산은 273가구 순으로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거주민들이 5대 광역시에서 사들인 아파트의 수가 되겠는데요. 합계는 2017년도에 4,047가구, 지난 2018년도에는 4,850가구인데 부산은 1,299가구가 2017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1,584가구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전도 1,002가구에서 1,418가구, 광주는 734가구에서 794가구, 대구는 739가구에서 이건 좀 떨어졌네요. 708가구, 울산은 273가구에서 346가구로 증가되었고 단지 대구만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매가격 변동률을 제가 지역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 지역은 지금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전체적입니다.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65가 하락했고 광주 지역은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19%. 대전 지역은 전국에서 대전 지역만 올해 상승했습니다. 0.46이 상승했고요. 대구 지역은 마이너스 0.5가 하락을 했고 부산 지역은 마이너스 2.13이 하락했고 울산 지역은 지역경제 침체로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3.48%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5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 지역만 상승했고요. 광주와 대구 지역은 하락폭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요, 지난해만 해도 무려 12.32%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5개월 동안 무려 울산 지역은 15.8%로 남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조선 등 지역 기반 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인구 유출로 부동산 시장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주민들이 지방광역시 아파트 원정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비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세금 부담도 적어서입니다. 현재 서울은요, 25개구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 6%부터 42%의 양도소득세가 무려 중과가 10%부터 20%까지 추가로 더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서울에서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5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최고 세율 42%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과율 20%를 중과하면 62%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2%를 부과하면 무려 68.2%가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양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다주택자들이 68.2% 세금을 내면서 누가 양도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세부담이 많다 보니 대부분 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증여계약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부족하면 또한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지난 4월 서울 주택의 증여 건수가 2020건으로 3월 1813건보다 무려 4월 달이 11%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 중 보유세 부과 대상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부자 동네지요. 강남 4구입니다. 이런 부자 동네의 증여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전에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강남구의 지난 4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3월에 130건에 비해 4월에는 2.5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용산구라든가 성동구는 167건, 그리고 성동구는 74건으로 3월보다 무려 용산구는 81%가, 그리고 성동구는 76%가 증여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이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2달에 걸쳐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전체 주택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는 더욱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올해 용산구 전체 주택거래 중 증여 비중이 말이죠. 용산구에서 전체 그 주택거래 중에서 증여가 1월 달에 무려 27.3%, 2월에는 28.5%, 소폭 상승하더니 3월에는 35.1%, 4월에는 역대 최고인 41%까지 증여 계약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전체 거래 407건 중 매매 거래가 195건, 증여가 167건으로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강남구는 올해 4월 전체 주택거래 중 증여 비중이 35.8%로 증여세 공제가 줄어들기 직전인 작년 12월 42.1%와 작년 7월 기획재정부 보유세 인상안 발표, 확정 발표가 단행된 후 무더기 증여가 이루어졌던 8월 4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는 4월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36.8%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 다주택자들은 자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지가 좋은 서울 지역 주택을 갖고 있기에 매도보다는 보유가 유리해 증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조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일부 개정시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거래 숨통을 틔워준다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파트값 안정화는 물론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지방광역시 아파트 원정 구매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감히 주장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